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용접 기능장 합격을 했는데 실기 발표가 났거든요. 이제 합격 후기하고 또 제가 생각나는 팁들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뭐 이전 했던 내용들이랑 좀 많이 겹친 거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아시는 분은 그냥 뭐 넘어가고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편하게 들어주십시오.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보니까 자기 자격증을 또 카카오톡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음, 그래가지고 이제 더보기 눌러가지고 내 지갑에 자격증 가져오기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거 할 때마다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막 이래저래 막 찾다가 어렵게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또 옮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격증 발급 완료 뜨거든요. 이제 뭐 굳이 좀 뭐 수첩 이런 거 안 받고 이거 있어도 어떻게 연동이 돼서 인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. 근데 또 수첩 받으면 또 기분 더 좋죠.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. 제가 이제 뭐냐 이제 그때 시험 치면서 이제 제가 쉽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게 그겁니다. 일단 그날 보통 경남권에서 시험을 쳤는데 경남권에 용접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15자리가 꽉 차거든요. 이제 그런데 시험을 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몰라요. 전기가 난 연습할 때는 아크가 안 끊기고 잘 됐는데 이게 난 혹시 용접봉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같이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기가 한꺼번에 다 쓰다 보니까 이제 한 전기를 이제 나눠 쓰다 보니까는 아크가 정말 잘 끊어지거든요. 진짜 잘 가다가 아크 끊어지고 계속 끊어지니까 이게 사람 미치겠더라고요. 어딜 가나 똑같아요. 이게 그래서 저 뭐지? 아크 같은 경우에 아크 끊어지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. 몰라 그냥 뭐 필렛이나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특히 맞대기 할 때 끊어지거나 그리고 이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좋은 게 내가 만약에 진짜 이 백 낼 때 95를 맞춰서 했어. 95를 맞춰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딱딱 이 전기를 쓰고 있으니까 95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서로 이제 용접한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는 잠깐 이제 용접을 안 하는 사람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가 좀 더 세지니까 그 전기가 더 세져서 이 용락이 생겨요. 와 사람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진짜. 그래서 특히 오바이드 사람 많으면 이게 참 안 좋더라고요. 그래 저는 이번에는 사람 딱 치러 가는데 사람이 4명이었는데 충청도에 이제 경남 말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충청도 올라와서 충청도 칠 곳이 저 어디 충주 폴리텍인가 그거 갔는데 사람이 4명이 그날 응시 인원이었거든요. 근데 한 명이 못 온다 해가지고 3명이서 했어요. 야 3명이서 했는데 어? 아크 안 끊어지고 정말 잘 되는 거예요.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. 3명이서 하니까. 그래갖고 이제 음, 진짜 쾌적하게 시험 쳤죠. 티거 같은 경우에도 뭐냐 거기는 보통 이제 자기가 혼자 보통 다 가스 키고 이렇게 뭐 펄스로 뭐 이불로 막 돌려놨더라고. 그거 내 용접기 다 보면서 하고 또 저는
저 티그 기능 중에 저 다운 슬로프 기능을 쓰거든요. 옛날에는 이거 다운 슬로프니 업 슬로프니 이걸 몰랐을 때는 이 기능을 모르잖아요. 그러면 이게 그냥 원래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전기만 세기만 조절해갖고 용접을 하잖아요. 근데 이 다운 슬로프랑 업 슬로프를 모르면 이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막말로 엿먹어 봐라 해서 다운 슬로프랑 업 슬로프 뭐 설정을 해놨어요. 그래서 업 슬로프는 뭐냐면 불이 켜질 때 불이 서서히 켜지는 거.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업 슬로프를 설정을 보통 안 하거든요. 그러면은 업 슬로프 설정을 안 하면 이제 불 켜서 스위치를 딱 떼면 불이 착 켜지잖아요. 이게 바로 켜져서 우리가 바로 이제 용접을 이렇게 하는데 이 업슬로프가 걸려져 있으니까 모를 경우에 그냥 불 켰는데 이게 물이 육육물이 안 생겨요. 그냥 그대로 이 내 몸 리듬을 믿고 가면은 바로 턱턱턱턱턱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한 2초 기다리니까 물 생기고 이래 놓으니까 이거 뭐 용접기가 이상하다 이러면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용접이 되긴 되는데 그러면 뭐 이게 안 되는 거죠. 업슬로프가 걸려 있으면은 맨 처음에 이제 보통은 공중전 해서 그리기로 해서 이제 백을 형성을 하잖아요. 그때 그게 너무 힘들어. 거기서 계속 박아요. 막 모르는 사람들 막 용접봉 그 텅텐 그거를 전극봉을 막 8개 9개 써도 안 돼. 그래서 이제 이 업슬로프 설정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. 저는 그리고 다운 슬로프는 무조건 쓰는데 다운 슬로프 왜 쓰냐면 이제 이걸 내가 끌 때 그냥 바로 팍 안 꺼지고 서서히 이게 서서히 이 뭐라고 해야 되지? 보통 이제 신경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놀 이거 처리할 때 이제 다운 슬로프를 쓰거든요. 다운 슬로프 해가지고 이걸 그핀 아마 티그 용접하면 쇠 같은 거 용접하면 이게 구멍이 생겨요. 그 용접 끝나는 그쪽에. 근데 그게 진짜 구멍이거든요. 나중에 물 새는 구멍이 돼버려요. 우리 시험 칠 때 밴딩 할 때도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균열이 안 생기겠나. 그래서 이거를 착 눌러가지고 그 피놀 그 부분을 밖으로 끄잡아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운 슬로프랑 업 슬로프 이거 설정 필히 확인하셔야 돼. 이걸 모르면 이 기능을 모르면 그 시험장 가가지고 보통 학원에서 연습할 때는 어차피 거의 세팅 보통은 이제 전기만 내가 올렸다 내렸다 하고 다른 건 보통 안 쓰잖아요. 그래서 그 다운 슬로프랑 업 슬로프 거기에 이 개념을 몰라서 거기 가면은 이제 누가 그 시험장에 그 하는 관리 인원들이 다운 슬로프 업 슬로프 걸어놨으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. 그 점 좀 유의하세요. 이게 그냥 학원처럼 편하게 연습하던 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뭐냐 다운 슬로프랑 업 슬로프 그 시험장 가서 다 뭐 0으로 다 맞춰줘야 돼. 그리고 우리는 서스로 용접하니까 후기가스 한 적어도 3초 정도로는 해주세요. 이게 후기가스 안 해주면 안 되죠. 후기가스는 기본입니다, 진짜. 그리고 용접 시작할 때 후기가스 3초 정도 되면은 틀고 이 가스가 나오는 그 상태에서 이 가접을 하든지 아니면은 가접된데 첫 번째 이제 백 낼 때 공중전을 하든지 하셔야 돼. 그냥 바로 해서 탁 하면은 끝부분이 탁 날아가더라고, 전극봉이.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고 후기가스 3초 4초 정도 해가지고 이제 이 아니 가스가 나오는 걸 보면 가스가 나올 때 다시 이 대점화를 시켜줘야 됩니다. 그거 중요하고 그럼 티그 용접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. 후기가스 이거는 그리고 이제 CO2 하실 때 CO2 하실 때 이제 크레이트
딴 거 뭐 전류 전압 맞춘 것도 중요한데 저 이제 본체 전류랑 그 피더기 전류가 따로 있거든요. 이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야.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. 그래가지고 이제 음, 크리에이터 U로 해놓으면 이제 내가 눌러 놓으면은 한 번 누르면 불 붙자마자 이게 내가 손을 안 대도 한 번 더 다시 누를 때까지 계속 연결봉이 나오거든요. 이걸 두 번 딱딱 누르면 이게 본체 전원이라서 당 혹시나 긴장하셔가지고 두 번 딱딱 누르는 일 없도록 하시고 뭐좀 크리에이터는 무로 해가지고 내가 누르면 이 연결봉이 나오도록 하세요. 이것도 아마 그 주최 측에서 크리에이터 이거를 유로 해가지고 이제 백 낼 때만 작살나는 경우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냐 이 여기 아이고야 여기 보시면 이제 CO2 하실 때 CO2 하실 때는 이제 이 루트 간격을 내가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. 아래복이나 수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넓어 상관없어요. 근데 수평 같은 경우에는 백 낼 때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중에 파이널 때를 생각하셔야지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직 수평은 좀 좁은 게 좋고 좀 좁은 거 한 내가 봤을 때 한 3mm 3mm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3mm. 왜냐면 그러면 이제 또 내가 머무는 시간하고 이거 나중에 파이널 때릴 때 이 내가 이 노력이 적게 들어요. 아래 보기는 조금 넓어 상관없어. 4mm 해도. 그래서 이제 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잠깐만요. 이걸 크기를 어떻게 바꾸노? 크기 여기 좀 크나? 오케이. 여기 너무 크다. 이걸 할까? 어이구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잠깐만요. 이걸로 할까? 시간 너무 또 얇은데. 얇다. 오케이 이 정도 되겠다. 자,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가접대로 이제 여기 가접을 놨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 CO2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백을 놓잖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죠. 공들여서 가잖아요. 예, 이렇게 그래 맨 처음에 백을 내면 좁게 하는 이유가 일단 올리면 손을 한쪽 손을 받치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. 그래서 좁게 하면은 올라가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지거든요. 단축이 돼요. 3mm에서 4mm면은 그 시간이 4분의 1이 줄어드니까는 내 손에 받는 데미지 양이 적거든요. 이 뜨거워갖고 특히 버티컬 올릴 때 좀 그렇고 또 수평 같은 경우에는 또 마지막 이제 이렇게 딱 용접을 했을 때 첫 번째 쏘고 두 번째 쏘고 아이씨 잘못 끌었네. 자, 세 번째 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쏠 때 이게 유트 간격을 넓게 하면은 어떻게 좁게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데 넓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끝을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파이널 할 때 이러면 안 돼요. 이게 안으로 또 파여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비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수평할 때는 이 루트 간격을
좀 좁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3mm에 3.5mm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만 좀 유의하시고, 저 수직 같은 경우에도 간격을 좀 좁게 해줘야 올릴 때 고생 안 해요. 니꾸 채울 때까진 괜찮아. 그리고 용접 방향을 아시겠지만 아무리 버티컬 내가 아무리 막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. 이 이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 버티컬은 몰라. 니꾸 태울 때는 이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이 용접봉이 이렇게 나오면 니꾸도 채우기 힘들어. 이 루트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까진 가야 되거든요. 요 놈이. 마지막 파이널 때 이제 니꾸 채울 때 그래도 한 요 정도 남아야 내가 이 토선을 보면서 이제 용접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 맞추기도 힘들고 사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내가 위로 올리면서 용접을 하겠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 솔리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버티컬 때 밑으로 보면서 가야 돼. 그래서 다른 거는 수평이 아래 보긴 괜찮은데 수직만큼은 위에서 이제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내 스타트 할 때 최대한 낮춰갖고 무릎에서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. 이게 내 심장 높이에서 이제 이걸 시작하면 너무 어렵더라고.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손 잡고 내 가슴부터 내 머리까지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. 이 자세도 힘들어. 이 손등에 받는 이별량도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포기하고 싶다니까. 진짜 너무 뜨거워갖고. 그래서 올려주는 거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. 그리고 티그도 제가 봤을 때는 티그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CO2 같은 경우에는 몰라. 수평 같은 경우에 조금 이 역변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건 너무 심하죠. 한 1도나 2도 정도 1도나 2도 정도 좀 그 가접된 상태에서 뒤로 톡톡 쳐가지고 역변형을 좀 주는 게 수평하기엔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. 이게 안 하고 안으로 굽혀 들어가면요, 수평은 아까 그 뭐냐 맨 여섯 번째 비드가 좀 이렇게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모재 표면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여섯 번째 비드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. 이거 안 돼요. 무조건 탈락이에요. 그래서 여섯 번째 비드 이 마지막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좀 역변형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궁여지책으로 여섯 번째 쏠 때는 전압을 좀 낮춰서 쏘던가. 수평은 뭐 별 수 없다.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, 특히 뭐냐 아크 용접할 때 수평 나오면 역변형 좀 심하게 줘야 돼요. 아크는 왜냐 그 판때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거를 위에 이제 구조물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제 생각에 이게 위에 잠깐만 다 지우고 이 수평 수직도 괜찮은데 이 위에 이렇게 구조물 내서 대충 그려 놓을게요. 이게 구조물이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오바이드 필렛 할 때도 좋고 그냥 필렛 할 때도 좋은데 이게 우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래 되죠. 이래 돼본다고.
그럼 이 중간에 때운다고 있잖아요. 쭉 빠지거든요. 한 진짜 내 체감상은 그랬어요. 이게 갭이 그 오바이드 필렛 때워야 되는데 구조물하고 이 밑판하고 연습할 때입니다. 1cm씩 차이가 나니까 원래 이제 딱 붙으면 150 해갖고 막 그냥 오바이드 해보거든요.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120 낮춰가 땜빵질 좀 했죠. 아우, 어쨌든 이거 수평할 때는 역변형을 조금 많이 주세요. 이거 제일 알기 쉬운 방법은 그냥 용접을 해가지고 이 얼마나 굽혀지나를 한번 봐야 돼, 자기가. 그래야 이제 알지. 그래서 조금 수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세들은 조금만 주면 되는데 다른 자세는 진짜 조금만 주면 되거든요. 아, 버티컬로 좀 많이 줘야 되겠다. 아래 보기가 좀 덜 먹었기 때문에. 어쨌든 간에 수평은 좀 많이 줘야 돼, 생각보다. 그래야. 그리고 또 아니지. 전기를 이제 1차 전기를 낼 때 이제 얼마냐? 마우스 어디 갔노? 1차 막 95. 두 번째 얼마 넘습니까? 115. 세 번째, 이거는 이 공식은 뭘 할 때 모든 전자세 동일. 이건 전자세 동일. 이건 진짜 95, 115, 105. 이거는 전자세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. 그 맞대기 할 때. 어쨌든 이거는 자기 한번 어차피 구조물 연습할 때 떼어가지고 이 각도를 봐야 돼. 그냥 한 1cm 정도 차이 나니까는 몰라. 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톡톡 두들 가지고 평판 위에서 이제 중간에 솟아오른 높이가 한 1cm 정도 되면 그래갖고 용접하면 될 것 같아. 내 생각에는. 나머지는 한 5mm, 7mm 한 요쯤 하면 될 것 같은데 수평만큼만 1cm 중간하고 바닥하고 중간하고 차이가 이 가접을 해서 딱 올렸을 때 판에서 여기랑 여기랑 1cm 정도 차이가 나서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용접이 딱 돼가지고 거의 뭐 이런 형상으로 되겠죠. 그래가지고 이제 아크 용접 오바이드 필렛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때울 때, 요 부분 때울 때는 그냥 일어서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이거 이렇게 속으로 하면서 가면은 우리 그냥 편안하게 요 각도로 용접할 때 있죠. 비슷비슷하게 나와요. 그렇게 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말고 뭐 제가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. 어쨌든 업슬로프 조심하시고, 업슬로프 티그 용접은 업슬로프 조심하시고, CO2는 저 자세 조심하시고, 아크는 이 휘는 각도 이거 역변형 좀 주의하시면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자. 세 줄 요약. 티그는 해가지고
요 세 가지, 요 세 가지, 요것만 지켜주시면. 아, 그리고 또 쇼트 자세인데 좀 더 이제 호리존탈 나왔을 때, 수평 나왔을 때 더 잘하는 방법은, 어차피 이게 내가 이 토선을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토선을 내가 보면서 해야 돼. 그래서 이제 자기가 눈에 봤을 때는 이게 보세요. 맨 처음에 자기가 이제 봤을 때 그냥 이걸 딱 보면은 아래쪽, 여기서 아래쪽이 보여. 근데 세 번째 할 때는 이걸 좀 더 내려줘야 돼. 위에서 보이게. 세 번째, 마지막 여섯 번째 그 쏠 때는 이걸 좀 그 직을 이용해 낮추고 이렇게 용접하면 돼요. 그러면은 이제 용접이 더 잘 되죠. 이게 요 그대로 용접하면은,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접하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세 번째 용접할 때는 두 번째까지 괜찮아. 근데 이제 네 번째, 다섯 번째는 이렇게 용접하고 여섯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. 이걸로 진짜로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